오늘은 온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개인 카페에서 미팅할 일이 있어갖고 제가 커피를 주문을 했었는데 블라인드 안에 담긴 호퍼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때 밴으로 보니까 100% 아라비카 커피 스페셜티 커피를 쓴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호퍼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로부스타가 좀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속이는 건지 아니면 이분이 모르고 이렇게 파는 건지 이렇게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좀 뭐 해갖고 그냥 먹고는 왔는데 딱 맛보면 이게 로부스타 섞인 것도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마시고 그냥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원산지를 속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이 속임을 당한 건지 아니면 원두를 바꿨는데 그 예전에 써둔 배너를 그대로 쓰고 계셨는지는 그건 제가 판단이 안 돼요. 그걸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심플하게라도 내가 쓰고 있는 원두가 어떤 원두인지,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원두가 이 가격이 맞는 건지 이런 걸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또 직접 먹어봐야 그 맛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저가 커피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개인 카페들이 견디지 못하고 가격을 낮추는 상황이 됐잖아요. 원두를 좋은 걸 못 쓰다 보니까 저렴한 원두로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쓰고 있던 원두 납품 업체에서 지금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못 버틴다, 원두 가격 올려야 된다 해서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가격은 유지를 시키겠다 하고 배합 비율을 바꾸는 거죠. 실제로는 제조 원가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취하면서 카페 사장님들한테 납품을 하는데, 그걸 이제 모르고 있으면은 그냥 당하는 거죠. 보통 그렇게 속이는 원두 납품 업체들은 많이 없어요. 가끔 일부 양심을 속이는 업체가 그렇게 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카페 사장님들이 어떤 원두를 쓰는지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데 관심이 없고 그냥 장사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내 원두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내가 쓰고 있는 블렌딩이 예를 들어서 산지가 브라질,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이렇게 섞여서 블렌딩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조차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커피 원두는 다 똑같은 줄 알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납품업체에도 이분은 몰라 하고 그냥 저렴한 걸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기도 했고, 제가 갔던 그런 카페처럼 본인이 모르는 건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섞인 거를 그렇게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사장님들도 이걸 좀 알아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겉모습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제가 저렴한 거와 괜찮은 것들 몇 개를 보여주고 색깔별로 파악할 수 있는 걸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는 일단 저가 커피들이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대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원두를 골라왔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지금 영상으로 판단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쉽게 볼 수 있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로부스타 제가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얼룩덜룩한 것들이 많아요. 로부스타는 보통 얼룩덜룩하다고 해서 로부스타는 아닌데요, 로부스타의 형태가 그렇게 생긴 건 많고, 그리고 아라비카 원두에 비해서 동글동글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얼룩덜룩하죠. 그리고 동글동글하잖아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근데 아라비카 원두를 보시면, 브라질 아라비카 보시면 이렇게 길쭉길쭉하고 약간 납작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로부스타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아주 저렴한 브라질 원두인데요, 보시면 아라비카라고 해도 이렇게 깨진 거, 텅 빈 거 안에 이렇게 깨져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이런 저가형 원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스페셜티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정말 깨진 거라든가 텅 빈 거, 쉘 같은 것들 이렇게 깨진 부분들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이런 게 나오면은 스페셜티 등급을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막 홍보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게 스페셜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스페셜티 등급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저렴한 원두예요. 또 이렇게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납작하고 길쭉한 게 아라비카 원두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얼룩덜룩한 데를 로부스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색깔의 차이를 확실히 비교가 될 수 있는 이런 강배전 원두하고 중강배전을 갖고 왔는데요. 이런 중강배전하고 강배전 원두를 보시면은 좀 티가 많이 나죠. 이런 중강배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쓰고 있는 블렌딩을 제가 지금 갖고 왔고요. 그 색깔을 보면 좀 약간 연하죠. 근데 강배전 보시면 새카맣습니다. 차이를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강배전하고 중강배전
보시면 저렴한 원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배전을 해서 태워버리죠. 왜냐면 맛의 강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태워서 맛을 통일시켜버리는 거예요. 태운 맛만 나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원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로스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차이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색깔에. 그래서 만약에 이 색깔도 지금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제가 로스팅한 거 제가 예전에 교육할 때 많이 했는데요. 로스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생두가 이렇게 변하는 거를 이렇게 저희가 통에다가 넣어놨어요. 여기 퍼스트라고 쓰긴 게 뭐냐면 이게 크랙이라고 해서 퍼스트 크랙이라고 해서 팝콘 같은 걸 예를 들면 되겠네요. 팝콘도 이렇게 빵빵 튀면서 그게 커지잖아요. 부풀어 오르고 두 번이 터져요. 커피 생두는 이렇게 첫 번째 터졌을 때 커지면서 색깔이 점점 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터졌을 때부터 이렇게 색깔이 까만색으로 가고 있습니다. 색깔 변화를 보시면 지금은 이제 눈에 확 띄실 거예요. 이렇게 색깔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생두가 있어요. 생두 같은 경우는 이런 패스트 크랍을 써요. 1년 정도 지나고 이건 뉴 크랍이고 이게 올해 생산된 거죠. 색깔 자세히 보시면 이 백화 현상이라고 해서 수분이 빠지다 보면 생두가 색을 점점 잃어가요. 하얀색으로 변하거든요. 뉴 크랍 같은 경우는 여기 청록빛을 띠죠. 색깔 차이를 좀 느끼시나요? 얘는 약간 노릇끼리 하면서 흰색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색깔이 점점 물 빠진 느낌이 나고 있는 거고 얘는 청록색으로 초록초록한 느낌이 좀 있죠. 이 색깔 차이를 좀 느끼십니까? 옆에 보시면 패스트 크랍 1년 지난 게 패스트 크랍이고 2년이 지나면 올드 크랍이라고 그래요. 점점 지난 것들을 쓰는 거죠. 저가 커피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수분이 떨어지면 안에 밀도도 점점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강배전 많이 태워지는 그런 커피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생두들 보면 여기 깔끔하죠. 깔끔한데 여기들 보시면 결점들하고 해서 이런 곰팡이 먹거나 과발효된 거라든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거 콩이에요. 콩. 실제 콩이에요. 콩 같은 것들은 막 섞여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껍질이 그대로 붙어 있죠. 파치먼트라고 해서 껍질이 그대로 붙어 있는 이런 콩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저가형 원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스페셜티 커피는 이런 결점도가 하나도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야 스페셜티 등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들 같은 경우는 이런 콩들을 쓰게 되는데 이런 콩들이 들어가면요. 쿠아 냄새도 나고 고무 냄새 그런 굉장히 괴상한 냄새들이 나요. 이 콩풀이라도 들어가 버리면 샷 내릴 때 이런 하나라도 들어가 버리면 맛이 진짜 이상해집니다. 원두를 한번 보셨죠? 생두나 원두를 이제 보셨을 건데 지금 같은 경기에서는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원두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요즘에 워낙 많은 업체들이 원두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저가형 원두를 쓴다. 아니면은 업체가 가격을 올렸다. 아니면 업체가 가격을 동일하게 했는데 원두를 좀 바꿨다 싶었을 때 로부스타라든가 너무 저렴한 줄 이제 여러분들이 납품받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저가 커피처럼 아예 가격을 낮춰서 저렴한 원두를 그냥 사용해 버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3,000원 이 정도 커피를 판매를 하면서 이런 저가형을 팔게 되면 사실은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은 더 높게 주는데 저가 커피랑 다를 바 없는 그런 커피 맛의 카페를 누가 가겠니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두 납품을 받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거 생두 자체가 깨진 것도 많고 모양이 들쭉날쭉하고 크기도 뭐 다 다르고 뭐 크기 다 다른 거는 또 아닙니다. 왜냐면 에티오피아 커피 작은 것처럼 크기 자체가 이제 작은 것들이 좀 있으니까 크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로부스타가 중간에 섞여 있는데 로부스타라는 그 내용을 고지를 못 받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새카만 커피 있잖아요. 이거는 맛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추출을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재료 자체가 저러면은 저 원두에서 어떤 맛을 추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쓴맛을 좀 더 중화시킨다든가 좀 연하게 한다든가 이런 거는 추출 기술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지만 재료가 안 좋은 것 같고 맛을 뭐 좀 더 고소하게 낸다든가 신맛을 낸다든가 이런 거는 낼 수가 없거든요.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커피도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많이 마셔보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맛의 차이를 내가 느낄 수가 있다.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을 굳이 따지지 않고 그리고 뭐 어떤 블렌딩인지 내가 알지는 못하더라도 맛 차이를 알 수가 있다면 사실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맛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겉모습으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배전도가 이러니까 이게 쓴맛이 날 수밖에 없구나. 이걸 수긍을 하든가 아니면 원두를 바꾼다든가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쓰고 있는 게 로부스타인가 아니면 아라비카 커피인가 이런 차이를 아시면은 고객들한테 설명하기도 편해요. 일단 로부스타 커피가 들어가면 구수해요. 되게 누룽지 같은, 숭늉 같은 그런 맛이 나고요. 맛의 특징이 누룽지, 숭늉, 구수한 맛 외에 향미라든가 뭐 꽃향기, 과일향기 아니면 초콜릿향 그런 맛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맛으로 이제 추출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물론 카피 로얄이라든가 좋은 등급의 로부스타 같은 경우는 커피 맛이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향미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거를 거의 쓰진 않죠. 그런 정도의 로부스타를 쓸 거라면 차라리 아라비카를 쓰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저렴한 로부스타를 쓰면은 그 맛이 그냥 구수한 숭늉, 누룽지 같은 맛, 이 정도로 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 맛이 난다 그러면 아마 로부스타가 섞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저렴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우디하다 그러죠. 나무 껍질 같다든가 약간 그런 브라질 특유의 나무 껍질 같은 그런 맛들이 많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맛이 난다 그러면 이제 브라질 많이 섞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제가 맛을 아무리 설명한다 해도 맛을 그냥 모르시면 사실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본인이 느끼지 못하면 그거는 뭐 제가 아무리 말로 설명한다 해도 그걸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겉모습으로라도 어느 정도 원두에 대한 차이를 약간 느낄 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원두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 건지 어느 정도는 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장사하고 있을 때 내가 정 모르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제가 요즘 매장에 많이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도 어떻게든 좀 많은 활동을 해야 돼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원두 세팅도 도와드리고 원두가 어떤 건지 좀 설명도 좀 해드릴게요. 그럼 오늘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